제2장 가족 체계와 가족 생활 주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족 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체계 이론은 생물학자인 베르탈람피가 처음으로 제시한 이론입니다.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작용과 복잡한 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개인과 환경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원인인 동시에 결과로 상호적 원인관계로 형성된 전제로 순환적 원인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환경이 아니고 개인과 환경 사이가 상호적 원인관계로 형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욕구에 맞는 환경을 수정 혹은 환경 요구에 맞게 행동을 수정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들은 상호 우전적인 동시에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체계와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즉, 가족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가족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가족 전체의 문제 해결은 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호작용 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계의 구조적 특성은 위계적이다, 혼론이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가족 체계 이론에서 위계와 혼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계와 혼론은 가족을 구성하는 하위 체계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위계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권력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보다 높은 위계를 가지며 가족의 규칙을 정하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위계는 부모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를 제공할 때 형성됩니다. 위계가 모호해서 혼란스러우면 가족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자녀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거나 부모가 과도한 통제를 행사해서 자녀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경우입니다. 위기가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은 혼론입니다. 혼론은 가족 구성원 각자가 전체인 동시에 부분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헝가리계 영국 작가 아서 캐스틀러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혼론. 가족을 하나의 전체 체계로 볼 때 각 개인은 그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인 동시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전체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가족의 전체의 한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친구관계나 학교생활 등에서 독자적인 개인으로 기능합니다. 건강한 가족은 각 혼론이 적절한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전체 가족 체계의 일부로서 기능할 때 유지됩니다. 이 혼론 개념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인 동시에 부분, 이런 이중적인 특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체계이론에 따르면 한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면 또 건강이 취약해지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체계의 특징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성에 의미를 둡니다. 가족의 체계적 접근은 가족 사정 및 문제 해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족을 이해하는 관점은 첫째, 가족 체계 이론. 이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에 단순한 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가족 발달 이론. 이것은 가족을 자연적 생활주기, 이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 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계입니다. 경계는 명확한 가족경계, 경직된 가족경계, 혼돈된 가족경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명확한 가족경계는 가족 구성원 간이나 가족 하위 체계 간 혹은 가족과 외부 체계 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인정되면서 동시에
상호 융통성이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가족경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직된 가족경계입니다. 경직된 가족경계는 체계들이 상호 분리, 고립이 되어 있어서 융통성 있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다른 체계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혼돈된 가족경계. 혼돈된 가족경계는 구성원과 가족의 하위 체계 간, 부모와 자식 간 독립성과 자율성이 결핍되어 지나친 밀착 상태, 체계 간 경계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 자녀가 부모 역할을 한다든가 이러면 혼돈된 가족경계가 되겠죠. 건전한 것은 명확한 가족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 자율성이 인정되면서도 동시에 상호 융통성이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 이것이 명확한 가족경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체계입니다. 체계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각각의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 즉 부분들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일련의 단위들로 정의됩니다. 체계의 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소에게 전해지고 또 반대로 체계의 다른 구성 요소에게 미치는 영향이 체제의 한 부분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체계는 스스로 규정한 안정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계는 외부 혹은 내적인 영향에 대해 적응적인 방법 혹은 비적응적인 방법으로 안정상태를 회복하려는 경향, 즉 항상성 원리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체계의 기능. 건전한 가족 체계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가족원의 의사소통,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가족 탄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의사소통은 가족 역할, 각 구성원 간의 역할, 가족 간의 정서적인 반응, 사랑, 온화함, 동정심, 행복감, 즐거움 이런 감정, 또 두려움, 공포, 분노, 실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을 공유한다는 거죠. 가족 간의 감정이입. 가족 간의 감정이입은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가, 또 어떻게 이입하는가 문제입니다. 공감적 감정이입 상태를 가장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괴로워하면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능적인 가족 간의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행동조절. 충동적인 역동들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인 역동들, 중독에 빠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한계를 설정하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들이 해결이 안 될 때, 알코올 중독, 도박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에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행동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은 가족 내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 그 가족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또 아니면 고모부 이런 분들이 개입할 수 있겠죠. 가족원의 의사소통. 영적 기능은 한 가족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피체트는 전인적 치유를 위한 사정 모델로서 영적 진단의 7곱하기7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족원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체계의 진화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엔트로피와 역엔트로피. 엔트로피, 이것은 가족체계가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역엔트로피는 엔트로피 반대의 말이죠. 가족체계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진화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가족체계가 계속 해체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럼 엔트로피, 역엔트로피는 성장하고 발달하는 진화를 하고 있느냐. 다음은 항상성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한다는 의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좋든 나쁘든 간에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특성을 항상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없는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균형입니다. 체계 내에서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다. 주위 환경에 도움을 받기보다는 체제 내에서 서로 간에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족들끼리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게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상태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상태를 안정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개방체계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안정상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 간에 가족을 깨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이 안정상태, 균형, 항상성, 또 역엔트로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진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생활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생활교육이라는 것은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가정교육, 즉 평생교육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족 생활교육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복지의 측면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양시켜주고 또 변화되는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족의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사전적 복지로 가족 생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가족 생활 교육의 영역과 내용들. 그러니까 목표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고, 또 사전적인 예방하고, 또 잠재적인 기능 개발하고, 이런데 세 가지 초점을 두고 발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문제 예방, 그리고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한 다음 미래적으로 뭔가 가족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서 가족들이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가족 생활교육의 개념에서 영역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기능을 증진시켜야 된다. 또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해야 된다. 가족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 또 다양한 인생 경험 및 교육이 지속돼야 된다.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실전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된다. 가족들의 기능적인 아까 말씀드린 잠재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가족의 또 프로그램의 개인의 행동 변화를 강조하는 학습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가족 생활교육 내용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생활교육의 접근입니다. 접근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평생 발달적 접근, 주제 중심적 접근, 통합적 접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의 개념입니다. 가족 변화 과정을 가족 주기, 가족 생활 주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면서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적응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뭐 가족이 형성되면서 문제가 또 생기고 결혼하면서 가족이 떠나면서 문제가 생기고 또 노부부가 이제 어떤 이제 자녀들이나 가족이 또 돌아가시게 되고 이러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활 주기마다 각 단계를 넘어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가족 생활 주기의 개념입니다. 가족 생활 발달 주기 교재 39페이지 40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생활 주기를
나눈 학자가 힐, 두발, 카터, 맥골드릭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카터와 맥골드릭의 생활주기는 이렇습니다. 자, 다른 가족 생활주기 모델들은 대부분 결혼을 단계 시작으로 보고 있지만 카터와 맥골드릭은 결혼 전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원가족과 함께하는 기초적인 과업 성취 여부가 언제 누가 결혼한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이 생활 주기가 또 성공적인 단계가 다음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청년 단계, 결혼하기 전에 단계에서 원가족의 관계에서 자기를 분화할 때 새로운 생활 주기를 통해서 수직적 스트레스가 그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가족 생활 주기는 사이클.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삶의 목표를 형성하는 기간이고 가족 하위 체계 형성을 위한 또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전에 자아가 만들어지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터와 맥골드릭은 가족을 결혼 전 단계, 결혼하기 전에 그 가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이 앞에 다른 단계들은 결혼한 다음부터 나와 있는데 보시면 한국인구보건연구에서는 형성기, 결혼 첫 자녀, 출생 이런 것이 단계다. 이 2세대로 보고 있는데 이 카터와 맥골드릭은 3세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의 단계, 미혼 청년일 때 원가족 관계를 본다는 거죠. 이 원가족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았냐, 정서적 관계가 어땠냐, 이것이 그 다음 결혼한 다음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다른 점이 있는데 카터와 맥골드릭의 가족 생활 주기에서는 결혼 전 단계를 그 결혼 전 단계의 과업의 성취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 변화에 따라 긴장되는 수직적 스트레스를 보는데 수직적 스트레스와 수평적 스트레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따라 원가족으로부터 어떤 프로그램 받았냐 이걸 보고 수직적 스트레스가 따라간다고 했죠. 수평적 스트레스는 발달적 스트레스 요인, 또 외적 스트레스 요인, 뭐 사고나 사건, 그 다음에 발달 단계의 요인들이 되는 것이고, 수직적 스트레스는 가족적인 규칙이나 뭐 신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카터와 맥골드릭은 가족 생활 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 두 번째는 신혼부부 단계, 세 번째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계, 네 번째는 사춘기 자녀를 둔 단계, 다섯 번째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계속 나아가는 단계, 그 다음 노년기 단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단계에서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가 포함됐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의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터와 맥걸드리의 가족 생활 주기입니다.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 이것이 다른 학자들하고 차이점인데,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를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원가족을 떠나 결혼하기 전 자녀를 낳아서 가족을 형성하기 전 기간을 독립된 젊은 성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가족 치료자들이 간과해왔던 시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문제를 봤는데 이 카터와 맥골드릭은 결혼 전에 원가족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족 상담에서도 원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터와 맥골드릭은 가족 생활 주기에서 결혼 전의 단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가족, 부모, 형제, 친족 이런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유학, 뭐 입대, 또 경제적으로 독립한 20대가 대상이 됩니다. 독립된 성인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단계에서 젊은 성인이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분할을 잘하면 잘할수록 전환적 긴장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케어받고 또 집에서 인정받고 하면 다음 단계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이 단계에서는 원가족으로부터 자기 분화의식, 즉 가족들이 인정해서 본인을 독립적인 자아로 인정해 주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고 또 동료애를 갖고 이런 것이 몸에 익히는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과 경제적인 독립성을 통해 자신을 확립해야 된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도 구하고 또한 동료애도 갖고 이런 자아실현이 어느 정도 성취가 돼야지 다음 단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단계입니다. 막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단계죠. 가족 생활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단계가 부부가 막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이성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이면서 부부간의 적응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부간의 적응 문제, 뭐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외적 영향을 받습니다. 즉 경제적인가 또한 인간적인 환경,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경제력이 상당히 또 대두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상호간의 적응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때 질서와 안정을 찾게 되고, 이것이 전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안정적이어야지 자녀들 간, 또 원가족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 관계, 시부모와 관계, 이런 것이 다 원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신혼부부 단계에서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시기의 과업은 부부간의 과업과 또 학대가족이 이루어야 될 과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과업을 보면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사소한 일까지 협상하고, 이런 것이 부부간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때 개인의 독자성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부부로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명확한 경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가장 어려운 관계, 이제 시부모와 관계, 뭐 친정과의 관계, 뭐 이런 거죠. 처가와의 관계, 뭐 이런 겁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 이 두 커플은 부부로서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또 조카들과 같은 하이체계, 또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를 협상해 나가야 됩니다. 이 가족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오는 것은 가족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새로운 구성원 유입 자체가 수평적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두 사람의 결합은 수직적 스트레스가 이 단계에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만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뭐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은 수직적 스트레스가 이 단계에서 유입되는 거죠. 새로 또 적응해야 되니까. 다음은 3단계입니다. 이제 자녀가 생기는 단계죠. 이제 두 부부 관계에서 3인조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돌보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가 출생하면서 독립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진짜 도전과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여러가지, 요즘에는 또 양육 문제가 또 여러가지 대두되고 있는 시기라, 카터와 맥골드릭 말처럼 이 핵가족과 학대가족 체계의 변화와 도전이 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